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서 조계사에 몸을 숨긴 지 이제 열흘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를 불법 폭력 사태라고 비판했고 공권력을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달 5일 2차 민중 총궐기가 예고된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사회부 임광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박 대통령 지난 해외 순방 기간 중에 14일인가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네. 민중 총궐기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또 다음 달 5일에 2차 민중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번 집회에 대해서 어제 국무회의를 긴급 주재하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도 당초 이제 황교안 총리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순방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서 장소도 이제 청와대로 옮기게 됐습니다. 먼저 지난 집회와 관련한 발언, 어제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불법 폭력 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 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집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을 한 건데 그 발언 직후에 강신명 경찰청장도 발언을 했습니다. 대응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과잉 진압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거든요. 자, 지금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일단 경찰이 밝힌 수사 대상 234명입니다. 구속된 사람이 우선 7명이고요. 불구속 입건된 사람이 44명, 체포영장 발부 1명, 그리고 고등학생이었는데 훈방 1명이 있었고요. 출석 요구 181명입니다. 당초에 지난 21일에 수사 대상을 191명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어제 밝힌 숫자니까 사흘 만에 43명이 늘어난 겁니다. 새로 수사 대상에 오른 43명은 모두 경찰이 집회 당시에 체증 영상이라 해서 현장 영상 이렇게 촬영합니다. 그 영상을 보고 직접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소환장을 발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조계사에 몸을 숨기고 있는 한상규 위원장의 검거를 막은 사람들도 포함이 여기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된 7명 중 일단 1명이 집회 당시에 체포하려는 경찰을 막은 금속노조 GM 지부 간부 김모 씨입니다. 또 같이 있었지만 체포되지 않았던 최모 씨도 지금 현재 체포영장을 경찰이 발부받아서 추적 중에 있고요. 여기에 조계사에 몸을 숨긴 한 위원장에게 승복을 전달했던 민주노총 간부 2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계사가 또 저희 방송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오다 가다 보게 되잖아요. 보면 사복을 입은 경찰을 보게 되는데 지금 하루 종일 근무를 서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서고 있는 겁니다. 은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이제 경찰이 주변에 수십 명의 경찰을 지금 조계사 주변에 배치해 놓았는데요. 동태를 일단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조계사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체포할 생각은 아직은 계획은 없다. 다만 검문 검색을 강화해서 동태를 파악해서 나오면 체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 5일에 2차 민중 총궐기를 예정하면서 경찰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불허하겠다,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일단은 집회 주최 측과 경찰 간 대화회장을 마련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의 발표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하고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의 평화로운 진행, 정부와 노동자 대표와의 대화,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 중단 등을 중재해달라는 3가지 사항을 요청받았습니다. 집회가 폭력 시위, 과잉 진압의 악순환이 중단되고 평화 집회 시위 문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집회 주최 측과 경찰 양측과 더불어 화쟁위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법스님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평화 집회를 위해서 대화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네. 이를 위해서 노동계를 설득할 수도 있고요. 정부나 경찰 호소할 수 있다 이러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계들도 범종교계가 힘을 합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예. 집회 관련뿐 아니라 정말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이 대화의 장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왜 그 수입산 쌀이나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걸 포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교수들이 전공 서적을 표지가리했다가 검찰에 적발이 됐는데 이게 네네.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실까요? 쉽게 말하면 마찬가지로 책은 그대로 놔두고요. 겉표지만 바꾼 겁니다. 그런데 표지만 바꾸면은 다행인데 원 저자가 아니면서 남의 책을 가지고 내 책인 것처럼 저자 이름까지 바꿔서 표지를 갈아치운 겁니다. 남의 연구 실적을 그냥 통째로 가로챈 건데요. 예. 특히 그 학교에서 교수들이 수업을 하는 담당 수업하는 그 교재들을 주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건데요. 네. 검찰에 적발돼서 입건된 교수만 현재 국공립대 50여 개 대학 교수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소 전에 중간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제 임 기자 관련 리포트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절은 정말 양반이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럴 정도로 양반이- 좀 개탄스러운 일인데 네네. 대학 교수가 남의 전공 서적을 이렇게 아예 그냥 베낀 것도 아니죠. 완전 그냥 뭐 그렇죠. 표지만 바꾼 거니까.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네. 합니까? 일단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연구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연구 실적도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 수주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예. 교수들에게 이런 관련 그 연구를 좀 부탁한다 이런 수주를 받고 있는데 이런 관련 서적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그 성과를 받게 되고요. 또 대학에서 교수 재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도 이게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혹을 좀 뿌리치지 못한 것 같고요. 출판사 쪽에서도 이를 좀 묵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그 논문 표절하는 논란도 있었는데 그것의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근데 좀 이 얘기가 되지 않는 게 원저자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원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 표지가리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아직은 낯설어서 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학계에서는 사실 30년 전부터 이미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원 저자 입장에서 본인이 쓴 책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되는데 모를 리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좀 내용이 있는 게 사실 이 내용 99% 이상이 이공계열 전공서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서점에 가서도 이공계열 책을 잘 안 보게 되잖아요. 누가 그렇죠. 이제 뭐 전문가 아니면 찾아보지 관련자 않잖아요. 빼는 건 뭐 볼 일이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잘 발행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 원 저자 자기 연구 실적 어쨌든 책을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판사를 구해야 되는데 네. 이 출판사랑 계약을 할 때 이쪽에서 이런 걸 묵인하는 것을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면은 자기가 이제 출판사와 이렇게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스포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승부 조작이랑 뭐가 이렇게 다른 거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표지가리를 해준 출판사 대표들도 입건됐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표지가리를 해준 세계 출판사 4개, 네. 4명의 그 대표들이 좀 입건이 됐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만들어진 책들 안 팔리고 이제 재고 쌓여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들을 재고 처리하는 목적으로 좀 많이 그 출판사에서도 같이 동조를 했었고요. 더 사실 뭐 추가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그 표지가리한 교수들도 예. 표지가리한 교수들도 이걸 자기 전공 수업 시간에 활용하도록 학생들에게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모르고 이제 그 책을 또 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짜 저자 이름을 써놨잖아요. 표지가리한 교수들이 거기에 대한 그 인지세라고 하죠. 인지세 수익도 올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뭐 이분들한테 배우고 있을 텐데 네. 피해자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네.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회부 임광빈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